정말 대단하죠. 우리 여러분들도 그 정말 십상타치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 리안나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 브라운이에요. 애정 표현을 과시하면서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커플로 일컬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그 남녀 사이는 싸우면서 사귀잖아요. 근데 정말 이 둘에게 막장 드라마에서 나올 만한 일이 일어나요. 2009년도 2월에 이 프리그래미 파티 후에 같이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리안나가 남자친구 크리스 브라운의 핸드폰을 보게 되고 거기서 전에 성적인 관계를 맺었던 여자의 문자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당연히 리안나가 남자친구에게 따집니다. 그래서 이 둘은 말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 사귈 때 왜 오빠 핸드폰 좀 볼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브라운이 창문 사이로 리안나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합니다. 왼쪽 눈을 치고 계속 때렸다고 해요. 그녀는 드레스와 차 안에 피를 토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죠. 아니 당연히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핸드폰 보면 안 되는 거지만 어디서 다른 여자의 문자를 보고 화가 나서 이렇게 말다툼을 하는데 그렇다고 여자를 때려버린 거예요. 이 리안나를 구타하면서 집에 가서 널 패주겠어 지켜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리안나가 놀래가지고 맞는 도중에도 이 매니저한테 전화를 해서 집에 가는 중인데 경찰 좀 대기시켜놔 이렇게 매니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하지만 이 브라운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넌 지금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짓을 했어. 이제 널 정말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어마무시한 말을 하고요. 다시 리안나를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안나가 다시 다른 매니저에게 전화를 시도하자 이 남자친구 크리스 브라운이 전화기를 창밖으로 내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브라운이 어떤 거리 앞에서 차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리안나가 시동을 끄고 차 키를 숨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폭행은 계속 이어졌고 또한 이 크리스 브라운이 리안나를 헤드락을 걸고 왼쪽 손가락을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리안나는 헤드락이 걸려있으니까는 호흡하지 못했고 의식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때렸다고 해요. 계속 폭행이 가해지니까는 리안나가 방어적으로 브라운을 발로 차고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뭐 사람들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 크리스 브라운은 리안나를 내버려 두고 차에서 그냥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아무리 그 남녀가 연애를 하면서 싸울 수 있어요. 이렇게 말다툼할 수도 있는 건데 정말 치고받고 싸우면 안 됩니다. 보통 남자들은 여자가 때리면은 어떻게 거기서 또 이게 반격을 합니까? 그냥 한 대 맞고 말지. 여자를 어떻게 때려요? 그러니까는 우리 여러분들도 연애할 때 절대 싸우시면 안 돼요. 어쨌든 이 크리스 브라운이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한 거죠.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이에서 폭력을 쓰면 안 돼요. 이 크리스 브라운이 특히나 여론의 욕을 많이 먹었던 이유가요. 2007년도에 한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자신의 가정폭력 경험을 이야기했다고 해요. 나는 절대 아빠처럼 엄마를 또 여자를 때리지 않을 거예요.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앞에서는 정말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한 사람이 자기 여자친구를 이렇게 패으니까 정말 욕을 먹을만 하죠. 우리가 사랑에 눈이 넓으면 바보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충격적이게도요. 리안나는요. 이 남자친구에게 이러한 폭행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재결합을 하고 맙니다. 폭행 사건이 있은 지 3주 만에 이 둘이 마이애미 해변에서 노는 모습이 포착된 거였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존심도 없죠. 한 번 때린 남자는 또 때린다라며 언론들은 이 둘의 재결합에 부정적인 의견을 말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죠. 결국 이 크리스 브라운은요, 그의 6월 유죄 판결을 받고요,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진이 그 봉사활동 명령을 받고 잡초뽑기 봉사활동을 하던 사진이라고 해요. 그렇죠? 예, 사회봉사 맞습니다.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이 봉사활동에서도 뭐 힙합 정신을 잊지 못하고 뭐 스냅백을 삐딱하게 쓰고 참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리안나를 키우고 친오빠 같았던 이 제이지가 크리스 브라운을 정말 강도 높게 비판을 해요. 이 제이지가 어떻게 말까지 했냐면요, 크리스 is a working dead man. 크리스 브라운은 산송장이다. 즉 크리스 브라운을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언급까지 해요. 이 크리스는요, 소속돼 있던 레이블 데프잼에서 쫓겨나게 돼요. 여기에는 이 제이지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이지가 이 데프잼이라는 회사의 전 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100% 제이지가 크리스 브라운을 쫓겨내 버린 거죠. 이 9개월 만에 정말 낯짝도 두껍게 컴백을 했는데, 컴백쇼에서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미국은요, 이런 사건에 요즘 말로 돌직구도 쩔고 수위도 장난이 아니라고 해요. 요즘 말로 그 팩트 폭행을 어마무시하게 하는 거예요. 미국은 정말 알짤 없다고 합니다. 근데 먹긴 놈이 성질낸다고 이 리안나에 관한 질문을 듣고요, 광분하여서 여기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창문을 깨버리고 화난 채로 방송도 안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참 여기서 이 크리스 브라운의 인성이 보이는 대목이죠. 사람이 자기가 잘못을 하면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이렇게 깽판을 치고 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쁜 남자, 그러니까 인성이 글러먹은 사람이죠. 이 크리스는요, 술집에서요, 이 드레이크, 밑에 리안나와 같이 있는 사진, 남자 흑인 가수, 이 드레이크와 싸움이 나게 됩니다. 이 크리스 브라운의 매니저가 중상을 입고 사진처럼 크리스도 턱 부분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 크게 싸움이 났다고 해요. 근데 이 크리스 브라운이 찌질하게 자신이 맞아서 이 흉터 생긴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인터넷 자신의 SNS에 올려가지고 한마디로 나 드레이크한테 맞음 얘 욕 좀 해줘 뭐 이렇게 자신의 SNS에 올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정말 찌질하죠. 싸움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이 드레이크가 리안나를 정말로 짝사랑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리안나는 어떻게 보면 복이 많죠. 이 바보같은 리안나가 자신의 전 남자친구가 그러고 다니는데 자신을 짝사랑하는 남자가 드레이크가 정말 자신을 위해서 그 전 남자친구와도 싸움도 이뤘는데 진정한 사랑을 못 찾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착한 남자는 여성에게 매력이 떨어져요. 이상하게 이 나쁜 남자 크리스 브라운이 진짜 매력이 있는 건지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되어가지고 여자친구가 새로 생겨요. 그러니까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여자친구가 생깁니다. 바로 베트남계 흑인인 카르세 트란이라는 모델이자 의류사업체 사장님과의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뻐요. 이분이 그러니까는 베트남이랑 혼혈이래요. 그 아시아 쪽이죠. 그러니까 아시아계 흑인입니다. 그리고 그 리안나가 키가 173이라고 해요. 근데 이 카르세는요, 리안나와 정반대로 이렇게 조그맣고 그 작지만 엄청난 몸매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요. 또 애교도 넘쳐 흐른다고 합니다. 크리스 브라운이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열등감 폭발을 시작을 했다고 해요. 이 크리스 브라운의 새로운 여자친구, 이 카르세트라는 베트남계 흑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인 피가 섞였습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 사람들이 쌀이 주식이잖아요. 이 리안나가 이거를 저격해서요, 쌀과자에 이 카르세트란의 트레이드마크인 링 귀걸이와 선글라스를 끼우고 나의 쌍년을 만들었다고 자신의 트위터에 올려버립니다. 이 라이스 케이크는요, 흑인들 사이에서 쓰이는 슬랭 중 하나로서 동양인을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안나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버린 거예요. 서양인들이, 자, 동양인들을 은근히 무시하지만은
얘네들도 배울 때 그 인종차별은 정말 나쁜 거라고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개적으로 이런 거를 정말 사회적으로 손가락을 받습니다. 아니 리안나가 건드려서는 안 될 거를 건드리고 만 거예요. 그 인종차별을. 어떻게 보면 진짜 질투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거죠, 한마디로.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 리안나가 눈을 쫙 찍는 행동을 합니다. 바로 저 행동이요, 그 동양인의 눈을 놀리는 인종차별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라이스 케이크 사건에서 멈추지도 않고 이런 행동을 계속 이어나가요. 그래서 인종차별로 인해서 엄청나게 욕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리안나는 이제는 뭐 자신은 정말 뭐 막장길로 들어섰는지 배드걸 이미지라 뭐 악녀 악동의 이미지라서 그런지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 해요. 남녀의 연애사가 정말 제3자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남녀 사이의 연애는 둘만 아는 건데, 이 크리스가 그 카르세와 잠깐 싸워서 결별한 사이에 이 리안나와 다시 재결합 소식이 들립니다. 뉴욕 클럽에서 이렇게 만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 둘은요, 클럽에서 진한 키스와 포옹을 나눴으면서요, 함께 화장실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20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화장실에 가서 뭐를 했는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길게요. 이 리안나가요, 자신의 인스타에 이 크리스 브라운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요, 재결합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둘이 같이 노래 피처링을 하면서 달달함을 과시해요. 그러니까 리안나가 정말 이상하죠. 뭐가 모자르다고. 이 리안나가 약간은 변태라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자신을 그렇게 후들겨 팬 남자를 아직도 좋다고 저러는 거 보면은 정말 변태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리안나가 정말 미국에서 자존심도 없는 여자라고 불려지게 돼요. 왜냐면 자신을 후들겨 좁혔던 남자랑 또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 보다 못한 팬이요, 리안나에게 그 트위터에다가 너를 때린 남자와 같이 일하는 건 좋아 보이진 않아. 너에게 실망했어. 이렇게 말을 그 트위터를 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리안나의 답변이 더 과간입니다. 한국말로 약간 요즘 표현으로 해석해드리면, 응, 네 사진도 네 얼굴이 더 실망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AVI는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프로필 사진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외모 비하를 한 거죠. 보세요, 이 여성분은 리안나에게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조언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이 리안나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저 여자가 나를 괴롭히니까 가서 욕해줘, 이렇게 자신의 팬들을 이용해서 리트윗을 합니다. 보시죠, 이 여성분의 그 주소를 바로 가리키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 불쌍한 여성분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리안나의 팬들에게 무자비하게 사이버상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뭐 초등학생 싸움도 아니고 정말 리안나가 미쳐가고 관종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 여러분들도 막 정말 이해를 못 하시겠죠.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이 남봉꾼 크리스 브라운이요, 이런 리안나의 행동을 지켜보다가 리안나와 재결합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헤어지고요, 다시 그 베트남계 흑인 여자친구인 카르세에게 돌아갑니다. 그 세계적인 팝스타가 얼마나 망신을 당한 거예요. 크리스 브라운은 리안나가 너무 못됐다면서 다시는 보기 싫다고 치를 떨면서 인터뷰까지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리안나가 정말 바보가 돼버린 거죠. 바보가. 이 카르세 트란도 만만치 않은 여자라고 해요. 승리의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카르세는요, 자신이 주최한 파티에서 이 어떤 여자가 이런 티셔츠를 입고 왔어요. 사진을 보시면은 리안나 이름이 써져 있는데 리안나의 이름이 지어져 있고 그 밑에 카르세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티셔츠를 입고 온 여성분과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승리의 표현이라 할까, 자신의 또 인스타 그런 SNS에 올려버립니다. 정말 리안나는 이 사진을 보고 정말 부들부들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카르세가 한 방 매긴 거죠. 정말 야 네가 아무리 난리 펴봤자 크리스는 나한테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이 펜까지도 네 이름 지워버리고 내 이름을 쓴 이런 티셔츠를 입고 왔다. 정말 제대로 한 방 매겼어요. 정말.